그럼 오늘은요, 이 대웅제약의 3분기 잠정 실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CM송 기억나시나요? 간때무니아를 외치면서 이 오르사로 이름을 날렸던 대웅제약인데요. 오늘은 이 대웅제약 3분기 호실적을 가져다 준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이러한 주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트렌디적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이 트렌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직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대웅제약. 오늘 그 실적 리뷰와 더불어서 이 주역들에 대한 움직임 살펴볼까 합니다. 자, 향후 글로벌적으로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보툴리눔 톡신 부분에서의 움직임과 또 핫한 이 테마죠. 이 비만 치료제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대웅제약에게 어떠한 실적의 이끌림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대웅의 많은 사업 중에서 계속 지켜볼 만한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대웅제약이 현재 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159억 원, 영업이익은 411억 원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3%, 영업이익은 20.3%, 순이익은 61.6%의 성장을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자, 주요 이 성장을 견인한 주역으로는요, 이 톡신과 팩스클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나보타 브랜드는요, 현재 미국 미용 매출이 프랑스 입센사 디스포트 매출을 넘어서는 이런 기염을 토하면서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미용 보툴리는 톡신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이 해외에서 최고의 품질로 독보적인 브랜드의 구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빠르고 정확한 효과와 또 검증된 안정성, 이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는 톡신 종주국인 이 미국에서 인정은 받았다라는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이 팩스클로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매출액에서 226억 원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연간 매출액을 1,000억 원대로 좀 달성 목표를 해놨었는데요. 그 부분에 굉장히 근접해 나가는 목표 성장치를 이뤄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팩스클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의료진들로부터 복용 편의성과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제로 통하고 있어서 글로벌적인 처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이제 출시된 국가는 한국, 필리핀,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이런 5개국이지만요. 손목허가 신청국 그리고 수출 계약은 맺은 이러한 국가들은 총 14개까지 나와 있어서 합치면 총 30개국에서의 향후 선장성이 또 보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성분 약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픽스클로 그리고 엠블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보타와 함께 2분기 대비 주력 제품으로도 꼽히고 있는데 이 나보타, 팩스클로, 엠블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보다는 매출액이 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폭을 나타내긴 했지만요. 2분기가 예외적으로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의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타겟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2025년까지도 견조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 시장 안에서도 지켜볼 만한 사업을 계속 이뤄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주력 세 제품 외에도요, 이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가 굉장히 훈풍을 불어왔고 그 부분에서의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가성비적이고 그리고 이 효능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는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장기 지속형용 이 개량 신약의 출시에 조금 더 개발에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재료가 나올지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웅제약이 셀트리온 제약과 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바이로시미러 이 CT-P41에 대한 공동 판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금일난 기사로서 앞으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약품에서 골다공증 치료제가 추가로 이제 나서져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도 이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더 추가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보tulinum 톡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웅제약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나보타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중국, 영국에 대한 시장 규모, 이 의료 미용에 대한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러시아나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전체적으로도 이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 시점으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또 전체적인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용 목적보다는 이 치료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웅제약 주가 이벤트 차트 안에서도요, 이 톡신에 관련해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데,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 등과 함께 이 경쟁에 있어서 우월을 차지하고 독보적인 이러한 기술력을 좀 앞서기 위해서 굉장히 소음들이 많았었죠. 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 톡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에도 비치지 못하는 시장 규모에 너무나도 많은 회사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계는요, 이 미용 시장의 잠재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 왔던 이 보툴리는 톡신에 대형 업체들은 과포화 상태인 국내 미용 목적에 보툴리는 톡신 시장 대신 이제는 해외 이 치료 시장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해외 성장성을 거두고 있는 시점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 미용 외에 전체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분야가 보툴리는 톡신의 치료용 시장인데요. 미용 목적이 전체 보툴리는 톡신의 이 90%를 차지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는 치료 목적 이 보툴리는 톡신 시장이 절반 이상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화된 이러한 시점 안에서 해외로 시장을 넓히려면 미용 영역을 넘어서 이 치료용까지의 적응증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적응증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요, 이 20고 이상으로 육박하는 기업이 나타나면서 경쟁력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현재 독보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인 우려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호실적의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이 조정 상태에서 단기적인 이러한 단기 이평선들 좀 맞고 다시 주가가 흐르는, 다시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매물대 부근에서의 주가 흐름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전체적인 시점 흐름에서는 이 예전에 이 매물대 부근에 겨우 안착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가파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대웅제약이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서의 실적 향상도 보여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나 이 조정의 흐름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올해 이 하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그리고 2024년의 전체적인 실적의 흐름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기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트렌드적인 바이오 사업 안에서도 기존의 의약품의 우직한 모습과 트렌드적인 이러한 바이오 사업의 또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도 계속 확인해 보고, 아직 잠정 실적이지만요, 추가적인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3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나가면서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보tulinum 톡신 시장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은 조금 머물러지거나 아니면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 안에서 그 안에서의 상승 모멘텀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집중해 볼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웅제약 이 3분기 리뷰 실적
것과 함께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향후에도 또 추가적인 성장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인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대웅제약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인 대웅제약의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시점으로도 현재 3분기는 판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수급과 거래량 반드시 확인해 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간 내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